의료급여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을 알고 난 다음에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유사한데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대상자잖아요. 의료급여법은 누굴 대상으로 봅니까? 의료급여법. 그쵸?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보장을 해준다는 취지 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당연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96점 몇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그러므로 3점 몇 % 정도가 되겠죠. 대상자가 그렇게 됩니다. 퍼센트지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체계지 보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2조 정의를 보시면은 이제 수급권자라가 나와요. 수급권자. 조금 여러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색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권리 그 얘기예요. 급여를 받을 수, 권리권, 당사자. 자, 해갖고 수급권자. 수급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쵸? 그러니까 자격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기관 아니에요.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가 되는 기관이겠죠. 요양기관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이 되는 기관. 또 살살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비교대조 잘 하셔야 돼요.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급권자예요. 근데 보통 수급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자잖아요. 보통 생활이 어려운 자는 자활 능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도와주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생활 능력, 노동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라는 것을 첨가를 해놨습니다. 자, 수급권자 한번 볼까요? 제3조. 수급권자. 자, 써드리고 있습니다. 몇 조인지. 보시면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 안에 따라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예요. 그 안에서 요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의료보장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 제3조, 제1항 2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2호 이재민 들어갑니다. 이재민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갑자기 물난리가 났을 때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이재민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재난에 의해서 집을 잃거나 생활 여건 터전이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물난리가 나갖고 그 뭐 마을이 막 돼지 떠내려가고 그런 거 뉴스 가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재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도 어렵고 갑자기 뭐 집도 잃고 이런데 거기다 대고 건강보험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상자 예우. 이건 뭐냐면 의사상자는 뭐냐면은 그 독립유공자와 유사하게 예전에 뭐 이렇게 의병이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사상자들. 그 다음에 입양특례법, 입양대나기 또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있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 또 일부가 들어가고요. 무형문화재 아세요? 6호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국가에서 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는 어떤 건축이라든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무형문화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뭐 또 어떤 학생이 그래요. 사람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우대를 해준다는 뜻에서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그런 분들, 보유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분도 이제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갑자기 생활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안정이 되면은 그때 건강보험 대상자로 소득이 생기니까
바뀌겠죠.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이게 이제 광주 사태라는 말로 조금 이제 부정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그때 피해를 받은 분들도 이제 우대한다는 뜻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생겼어요.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여 환자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노숙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행여 환자가 뭐냐면 학생들 가끔 행여 환자 뜻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내원을 했는데 뭐 주민번호도 잘 모른다고 그러고 뭐 대화도 안 되고 근데 행색은 조금 그렇고 근데 길에서 누워서 있던 분 같긴 한데 이럴 때는 이제 행여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를 해갖고 노숙인으로 등록을 해놓는다. 행정처리상 그러면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권자의 구분이라고 할 때 요걸 이제 1종과 2종으로 나뉘긴 합니다. 사실 대부분 1종이긴 해요. 대부분 1종인데 1종 안에서도 자활 능력이 좀 될 확률이 좀 있다 하든지 약간 생활 능력에 대해서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2종으로 바뀌긴 해요. 이걸 뭐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1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거의 혜택을 받아요. 거의 100%에 가깝게 자기 본인 부담금이 없을 정도로 2종은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서 1종과 2종은 나누는데 대표적으로는 1종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제1항 그 다음에 제2항에 보게 되면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기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들 중에서도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8세 미만인 자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2종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 대상자로 될 확률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난민에 대한 특례. 참 난민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울 난자, 백성민자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난민 인정자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이게 있어요. 이제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해외에서 거주해갖고 어쩔 수 없이 좀 생활이 어렵다 하게 되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민 특례법이라서 난민에 의한 난민 인정자로서 국기법에 의한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정 절차 이게 뭐냐면요. 인정 절차는 이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는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단은 태어난 순간 전 국민에 대해서 그냥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는데 내가 객관적 사실을 증명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절차는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할 때 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보험 대상자 및 가입자 및 건강보험 대상자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을 하지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5조 볼게요. 제5조 보시면은 보장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누누이 나오는데도 못 맞춰요. 뭐 보장기간이 뭐야? 뭘 보장해줘? 그게 뭐냐면요. 이런 수급권자를 관리를 하고 이런 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때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 재정을 관리를 하고 급여를 해주는 곳이 보장기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장기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말은 지자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누굴 말합니까?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다음 중 보장기관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 제5조 제3항에 보시면은 시도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을 좀 두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거예요.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한 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뭔데? 뭘까요? 이제 그 문화센터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뭐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뭐 공문을 날리고 오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항상 약속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들은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하기 위해 복지 혜택 시설을 열겠습니다. 이런 걸 해요. 유지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별표. 제 7조 볼게요. 제 7조. 의료급여. 자, 보시면은 요양급여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40조, 41조 그쪽 부분하고 지금 거의 내용이 같은데 의료급여 보시면은 똑같아요. 진찰검사, 약제, 치료, 재료, 비용, 수술, 기타, 급박, 기처치, 간호, 이송 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갖고는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나왔네요. 1호부터 7호까지 진찰검사, 약제, 치료, 재료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한 조치. 그래서 요양급여와 거의 유사하게 이것과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서비스를 의료급여로 지원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별표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증 제 8조. 의료급여증. 보세요. 의료급여증은 누가 발급하겠습니까? 의료급여증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겠죠. 건강보험증은 누가 발급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발급을 하겠죠. 이건 누가 발급한다? 의료급여증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을 한다. 별표.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제 가끔 이제 인지를 못한 학생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네요. 계속 별표 나올게요. 제 9조 의료급여 기관. 이거는 이제 요양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겠죠. 건강보험 내에서는 요양기관,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순서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농특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오케이? 기억나시죠?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기기 필수의약품센터.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의료급여가 된다. 무엇을 들고? 의료급여증을 들고 내원하게 되면 의료급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몇 차입니까? 몇 차예요? 또 다들 3차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대상자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는 96%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료 전달 체계는 2차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1차, 2차, 그렇죠? 1차는 뭐예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곳에서 1차 요양급여를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는다고 했죠. 기억나신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3차가 맞긴 해요. 1차, 2차, 3차. 의료급여 이렇게 쓸게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2차 의료급여, 2차 의료급여에서 3차 의료급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제가 막 해드립니다.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요거 뭐냐면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무슨 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누가? 건강보험 대상자가 어디를 내원할 때, 요양기관을 내원할 때 무엇을 들고 건강보험증을 들고 무엇을 받는다? 요양급여를 받는다. 지금 뭐 많이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좀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따라서 못하면 이제 또 자, 시작. 무슨 법에 의해서?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누가? 건강보험 대상자가 무엇을 소지하고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어디에 내원할 때? 요양기관에 내원할 때 무엇을 받는다? 요양급여를 받는다. 잘 따라서 하는 학생은 나중에 상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곳에서 내원하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으로 내원할 때는 무엇을 소지하고? 요양급여 의뢰서를 소지하고 2차 요양급여를 받는다. 자, 여기까지 한 박자입니다. 똑같아요. 뼈는 똑같아요. 살만 다시 달라붙일게요. 잘 보세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누구를 대상자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자로 어디에 내원할 때?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할 때 무엇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뒤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내원할 때는 무엇을 소지하고? 의료급여 의뢰서를 소지하고 내원한다. 2차에서 3차로 갈 때는 무엇을 소지하고 간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소지하고 내원한다. 3차에서 2차 또는 3차에서 1차로 내원할 때 무엇을 소지하고 내원한다? 의료급여 회송서를 소지하고 내원한다. 오케이. 한 번 더 해드려요. 리플레이로 보세요. 뭐 제가 언제까지 또 이게 계속 해드립니까?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의료급여라고 관련된 것도 요양급여라고 관련된 것도 비교대조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거나 학문을 연구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차 의료급여기관과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아주 깔끔하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시, 군,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래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의원급. 2차 의료급여기관은 어디래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래요. 병원급이죠. 그렇죠? 3차 의료급여기관은 무엇이냐?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이건 상급종합병원이에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지. 그렇죠? 여기 이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있다고. 뭔 말이야 이거? 1차 의료급여기관 내가 봤더니 의료법 제33조 3항에 따라 33조 3항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의료법 다시 올라가셔서. 그걸 귀찮아해갖고 귀찮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의원급이라고. 2차는 뭐라고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은 병원 한 곳인가 병원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니까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길게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비교해 줄 수 있을 부분인데 잠깐 5분만 쉴게요.